자, 이제 이렇게 해결된 상태에서 어깨 관리로 넘어갑니다. 고객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일단은 두피 풀고 종아리 풀고 상경추 당기고 뒷매드 풀고 앞매드 풀고는 기본. 이거는 직원이 해도 돼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풀어주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까지만 풀어놔도 몸은 무조건 좋아져요. 요렇게 해놓고 매듭만 풀어놔도 몸이 편안해진다,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풀어야가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실기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 이론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실기는 제가 찍어서 언젠간 유튜브에 또 올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수기법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수기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수기요법의 전문가를 만나도 어깨 관리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무조건 고수입니다. 허리하고 목은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나 이 어깨 관리하는 사람은 허리하고 목은 이미 다 마스터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깨는 증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하나는 회전근개 파열하고 오십견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깨 증상으로 젊은 사람들 말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 있는데 오십견의 의학 용어는 프리즌 숄더입니다. 프리즌, 이게 얼다란 뜻이야. 얼었다 또는 동결견. 그래서 오십견은 초창기에 의학서적인 전부 다 동결견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얼어있다 어깨가. 그러나 어느 날부터 봤더니 이상하게도 50살 정도 인체 나이가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어떤 타이밍이 있더라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몸에서 변화가 오네? 그래, 그러니까 50살의 어깨다라고 해서 50견이라고 합니다. 40견도 있습니다. 30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60견, 70견은 없습니다. 50견까지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50이란 나이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 어깨 자체에 문제가 오게 되면 늘러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견의 의학 용어는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의학 용어 자체를 병명을 씁니다. 그러면 이 오십견하고 회전근개 파열을 간단하게 비교 설명하면요. 팔을 들었을 때 들다가 통증이 옵니다. 하고 아팠을 때 받쳐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범위, 레인지, 관절, 그 가동 범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안 아파집니다.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자, 회전근개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근데 올리는데 아파요. 아픈데도 아무리 올려도 팔이 안 올라가요. 얘는 프리즌 숄더입니다. 오십견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란 4개의 근육을 얘기합니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4개의 근육을 우리는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4개의 근육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든 또 조금 어떤 나이가 들어서 조금 다치든 했을 때 거기에 손상을 받으면 그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와요. 그래서 어깨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극상근에서 와요. 극상근에서 오고 어깨에서 일어나는 또 대부분의 치료의 포인트는 소원근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극상근하고 소원근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승모근 있어요. 해부를 하게 되면 가장 겉에 있는 근육은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은 참 얇아요. 제가 너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을 샀을 때 놓주는 검은 비닐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게 승모근의 두께예요. 그 승모근을 드러내면 이 어깨 위에는 극상근이 나옵니다. 극상근.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 견갑골 여기에 있는 근육이 극하근입니다. 극하근. 그리고요, 그 겨드랑이 요 외축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는 대원근이 있고 여기는 소원근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극상근 안쪽. 자, 요게 극상근이고 극상근 안쪽을 우리는 견갑하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깨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4개의 근육은 극상근, 그 다음에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입니다. 어깨 문제는 극상근이 일으킵니다. 어깨에서 일어나는 치료는 소원근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소원근에는
두 개의 신경줄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나는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삼각형 구도에 있는 그곳을 풀어주면 어깨의 통증은 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극상근을 통해서 야기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여기가 아픈데 분명히 원인은 여기인데 엉뚱한 데에서 통증이 나타나요. 뇌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통증을 위성통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깨는 문제 자체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을 놓고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팔을 들을 때 30도를 들지 못해요. 이렇게 옆으로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면 30도를 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양치질, 칫솔질, 수저질, 빗질을 못하면 극상근의 문제입니다. 또는 팔을 들었을 때 내릴 때 힘이 빠져가지고 툭 떨어지는 것도 극상근의 문제입니다. 하나 더, 팔을 움직일 때 뚜둑, 뚝뚝, 뚝뚝 소리가 나는 것도 극상근이 약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극상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령을 들고 1kg짜리 들고 30도까지 팔을 좌로 우로 들었다 놨다 하면 극상근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극상근의 문제는 어깨의 증상에 주로 일어나는 문제죠. 두 번째는요, 극하근. 이 극하근은 우리는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극하근의 문제입니다. 팔을 돌려서 브레이저 끈을 풀지 못하면 극하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팔이 왔을 때 일직선으로 그대로 가지 못하면 극상근의 문제입니다. 팔이 위로 못 올라가면 극하근의 문제입니다.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극하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극하근의 문제, 자, 어깨 가운데 극하근 가운데 있는 혈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천종이라고 불러요. 천종. 천종은 모유수유 유관 관리할 때 반드시 풀어줘야 될 포인트가 천종이에요. 그런데 이 천종은요, 또 포인트에 또 역할이 있어요. 오른쪽 천종은 간의 에너지를 풀어주는 포인트고요. 왼쪽의 천종은 부정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정맥이라 심장의 에너지를 풀어주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이 극상근 아까 그 위쪽에는요, 견정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견정의 정자는요, 우물정자를 씁니다. 우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피가 돌아야 됩니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쪽에 구안화사가 오든 어깨가 아프든 통증이 오면요, 이 우물에 물이 고이지 않아. 그게 뭐예요? 물이 피란 얘기죠. 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안화사가 오든 어깨가 아플 때 극상근 안의 견정을 우리는 손으로 딥티슈 있게 깊게 풀어서 피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자, 두 개의 근육을 설명했어요. 극상근은 다시 설명하면 칫솔질, 양치질, 빗질할 때 아프고 30도 못 들고 내릴 때 뚝 떨어지고 뒤로 팔이 일직선으로 못 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극하근, 브레이저 끈을 혼자 못 풀면 극하근의 문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소원근에는 두 개의 신경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무슨 신경입니까? 애과신경하고 요거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를 풀어줘야 되고, 이제 문제의 해결 포인트는 극하근 안쪽에 있는 이 근육. 우리는 저 근육을 견갑하근이라 부릅니다. 견갑하근의 지배 경락은 심경락입니다. 심장이 지배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견갑하근의 안쪽에 지배하는 그 에너지는 심장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십견이 온 사람들은 이 심혈관계에 순환기에 문제가 있다면 온다고 보셔야 돼요. 다른 거 특히 어깨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양쪽이 다 있는데 왼쪽 어깨에 순환기에 문제가 와서 왼쪽 어깨에 오십견이 오면 좀 더 심혈관계에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왔다고 보셔야 돼요. 림프의 70%는 왼쪽에 있어요. 심장도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순환기에 중요한 거는 왼쪽 어깨에 ROM이 문제가 오게 되면 ROM,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 ROM이라고 부르는 관절이 가동 범위가 왼쪽 어깨에 문제가 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좀 더 고객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풀어줘야 돼요. 어디를? 겨드랑이를 풀어야 돼요. 애과 부분에 극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신경락의 극천이라는 혈자리인데 혈자리 이름이 무섭지 않나요? 하늘과 맞닿는데 혈자리 이름이. 그 정도로 이 겨드랑이 가운데 있는 혈자리는 심장과 연관되어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하실 때 이 극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고 겨드랑이 애가 부분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가동 범위를 풀어줄 때는 견갑하근을 극하근 이 애가 부분에서 견갑하근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직선에서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또 보여드릴 거니까 견갑하근을 풀어주면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경 고객이 왔는데 팔이 이거밖에 안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견갑하근 뜯어줬더니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오,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근육은 견갑하근이다.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온 사람이 봤을 때는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이해해야 돼서 이제 50경 뒤에 넘어가겠지만 극상근은 통증, 제가 표현한 게 그거예요. 소원근은 치료를 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요고신경과 애과신경이 나온다. 그래서 극하근, 견갑하근, 사각근, 흉쇄유돌근. 자, 이제부터 어깨 주변의 근육을 봐야 됩니다.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여기 있어요. 요렇게 있죠? 요렇게. 얘는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이에요. 얘는요, 안에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혈관을 경동맥이라고 불러요. 경동맥. 자, 그래서 공식 1.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한다. 이게 공식 1입니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한다.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있어서. 그러나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흉쇄유돌근을 먼저 관리하지 않고 팔다리 쪽부터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혈압, 고지혈, 그다음에 저혈압 사람을 흉쇄유돌근부터 확 뜯어놓으면요 뇌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혈류량이 늘어나서. 흉쇄유돌근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자, 예를 들어서 이명으로 귀에서 소리가 난다. 어디 근육을 풀어줄래요? 라고 얘기하면 흉쇄유돌근을 뜯어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부어가지고 안 풀리더라. 얼굴이 팅팅 부어있더라. 어디 풀까요?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합니다. 목구멍, 귓구멍, 콧구멍, 이비인후과 질환, ENT의 질환이 나타나도 결국 흉쇄유돌근이 옵니다. 감기 걸렸다고 왔어요. 어디 풀어줄까요? 흉쇄유돌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질환의 개념으로 올 때는 흉쇄유돌근을 풀어줍니다. 흉쇄유돌근 풀어주고요. 두 번째, 대흉근. 가슴에 있는 대흉근은요, 세 개로 찢어져서 나눠져 있는 근육이에요.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 그러니까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 근육은 세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완골에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문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 고객이 오셨는데 뼈의 각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뼈의 각도가 정상적인 각도는 경추는 C자, 흉추는 뒤로 나오고 요추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 돼서 자기가 자기 무게를 느끼지 않아요. 몸무게를.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일자허리가 됐어요. 일자허리가.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일자허리가 돼서 허리가 아파서 여기를 맨날 여러분 수기를 치료해요. 왜 안 날까요? 척추체의 문제는 경추를 풀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척추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풀어주되 원래 근본은 경추를 풀어야지 척추체의 변화가 오는데 경추뼈의 변화는 목을 풀어서 변화가 안 와요. 대흉근을 늘려놔야지 목이 넘어가요. 그래서 척추체의 체형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 포인트 1번은 대흉근이에요. 대흉근은 뻗어서 상완골에 붙어 있어요. 팔에도 붙어 있어서 이 팔의 움직임이 결국 가슴의 근육하고 연관돼요. 여자들의 유방은 어디 있냐면 대흉근 위에 있는 거예요. 대흉근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방암이 있거나 유방에 문제가 생겨서 유방을 절제하면 대흉근 속에다가 보형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방이 대흉근 위에 있던 거를 그 보형물을 대흉근 속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쪽에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깨부터 이쪽에 모든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흉근을 푼다는 거는
단순히 어깨하고 연관되는 것보다 물론 맞지만 전체적인 척추의 체형과 연관되는 중요한 근육으로 보시면 됩니다.